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25살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중학교 시절부터 함께 해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남자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여자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성격 좋은 친구였죠. 그 친구는 저의 집이랑 매우 가까워 중고등학교 등교 시간을 항상 함께 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붙어 있는데도 이성적인 감정은 전혀 생기지 않았고 동성 친구같이 지내왔어요. 그 아이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시험을 잘 보지 못해 시무룩해 했으면 항상 저를 웃겨주려고 노력하고 분식도 사주며 저를 달래주었는데요. 오빠 같으면서도 동성 친구 같은 그 친구는 항상 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겁없이 보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된 저희는 성인이 된 기념도 함께 했습니다. 성인이 된 기념은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 술을 마시고 놀기 바빴지만 저희는 둘이 함께 했어요. 시끄럽고 정신없는 걸 싫어하는 저를 그 친구가 배려해 주었던 것 같아요. 절대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우리는 성인이 되고 조금씩 감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친구가 저를 챙겨주는 것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중고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평상시와 다름없이 챙겨주는 것이었지만 왜 다르게 해석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인이 되고 둘 다 대학교를 다니며 소홀해질 법도 한데 집이 가까워서인지 저희는 따로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학교가 끝난 뒤 함께 패스트푸드점에 야간 일을 하며 지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맥주를 한잔하자고 하더니 묘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함께 있지 못해 챙겨주지 못하니까 잘 지내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그때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당연히 북방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며 그 친구의 기분을 풀어주었어요. 여자이기에 우울한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웃어넘겼지만 그 친구가 입대하는 날 저는 우울했던 친구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입대하는 날 저는 그 자리에 친구 부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운동장으로 모여들기 전 그 친구는 저에게 제대하고는 친구가 아닌 남자로 돌아오겠다고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맥주를 마시며 우울해하던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며 이유를 알아챘어요. 아마도 저에게 기다려달라는 부담감을 안겨주기 싫어 입대 전 고백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친구가 입대를 하고 연락도 되지 않고 볼 수도 없으니 저는 그제야 그 친구의 허전함을 느꼈어요. 일이 끝나고 늦은 밤 집으로 향할 때 항상 함께했기 때문에 밤이 무섭지도 술 취한 사람들이 겁나지도 않았는데 혼자 걸으려니 쓸쓸하더라고요. 종종 연락이 왔지만 저에게 전혀 다른 마음 표현은 하지 않았어요. 하필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휴가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여 그 친구에게도 저에게도 군 복무 기간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대날 친구가 오는 역으로 향했고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해맑은 얼굴로 제가 있는 곳으로 걸어왔고 무언가 뒤에 숨기고 걸어오더니 저에게 꽃다발을 내미는 거예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친구가 아닌 남자로서 제 옆에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20살에 설렘과 다른 감정을 느꼈던 저희는 2년이 지나고서야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그 친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였고 제대 후에는 더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군 복무를 하며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제대 후 저와 하나씩 하나씩 함께 했습니다. 그중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저와 집 앞에서 치킨에 맥주 한 잔 먹는 소소한 데이트가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이 끝나면 남자친구는 저를 데리러 왔고 퇴근 후 꿀맛 같은 데이트를 하였어요. 가까이 살다 보니 그런 점이 좋더라고요. 집으로 걸어가다 보면 20살 때 자주 가던 치킨집이 있습니다. 치킨집에서 맥주 한잔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자친구는 힘들었던 군 복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는 남자친구 없이 외롭게 지낸 이야기를 하며
하하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치킨집이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왔고 저와 남자친구는 할 얘기가 남아 아쉬웠어요. 남자친구는 시뻘건 얼굴로 제게 남은 이야기도 할 겸 맥주 하나씩 사서 함께 있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니 그냥 맥주 마시고 손만 잡고 자겠다고 쑥스러운 얼굴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얼굴로 말하니 어찌나 귀엽던지요. 연애를 하는 남자와 여자인데 어떻냐고 하면서 저희는 함께 모텔로 향했습니다. 둘 다 그런 곳은 처음 가봐 쭈뼛쭈뼛하였는데 워낙 가까이 지낸 사이다 보니 설레는 감정과 덤덤함이 반씩 함께했어요. 서로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였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사서 들어온 맥주를 한 캔씩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쌀쌀한 날씨에 따뜻한 방 안에 있으니 졸음이 밀려왔고 씻고 양치를 한 뒤 자연스럽게 침대에 누웠어요. 남자친구는 어색한 듯 씻고 와서는 침대 끝머리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옆으로 오라고 하니 남자친구는 갑자기 얼굴이 시뻘겋게 되더니 씩 웃으며 제 옆으로 왔습니다. 뭐가 할 말이 남은 건지 어색함을 무마하기 위한 건지 저희는 누워서 한참을 떠들었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잠시 정적이 흐른 타이밍에 남자친구는 자연스럽게 시그널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보내는 시그널이 부끄러워 등 돌리기도 하였는데요. 팔베개를 하고 있으니 뭔가 설레면서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찌릿찌릿 시그널이 통했고 거의 10년 가까이 친구로 지내온 저희는 연인이 되어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 부끄러워하면서도 열정적인 밤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제가 이상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뜨거운 밤을 보내고 난 뒤 저는 남자친구에게 호감이 더욱더 깊어지고 진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 시작이 어렵지 그 후 부끄러움이 아닌 조금은 자연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남자친구는 일이 끝나면 저를 데리러 와주었고 혼자 걷던 퇴근길은 무섭기만 하였는데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퇴근길은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단골집이 되어버린 치킨집을 지나치지 못하는 날은 치맥 후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날이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아직도 20살 때 본인 입대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 함께하던 저를 두고 혼자 가기 힘든 발걸음이었는데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고요. 이렇게 행복한 저희 둘은 찾아온 새 생명 덕분에 지금은 함께 지내며 매일매일을 깨볶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친구에서 연인으로 변한 사랑을 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재작년 이맘때쯤 한창 회사에서도 이리저리 치이고 친하던 친구들과 사이도 틀어지면서 최악의 연말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귀랑 코가 빨개질 정도로 추운데도 불구하고 매일 술 마시고 정처 없이 걸어 다녔던 것 같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년간 만났던 남자친구가 직장 동료랑 바람까지 나면서 굿이라도 해야 하나 하면서 정말 허탈했던 시기였어요. 결혼이 저한테는 조금 멀게 느껴지긴 했지만 언젠가 결혼한다면 당연히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랑 할 줄 알았거든요. 그만큼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라 그때 받은 충격은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할 만큼 컸던 것 같아요. 뭐가 안 되려니까 전부 다 꼬여서 엉킨 목걸이처럼 풀릴 생각을 안 하니까 다 놔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때 제 10년지기 친구가 몇 달 동안 옆에서 멘털 케어 많이 해줬는데요. 한날은 매일 술 먹고 집에만 박혀있지 말고 나가서 신나게 놀자 그러면서 저를 끌고 시내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때는 남자고 친구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던 터라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술 먹고 집에 있고 그랬거든요. 유일하게 연락하고 계속 집으로 찾아오던 친구가 그 친구였는데요. 그날 저를 데리고 갔던 곳이 세상의 헌팅 포차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어서 친구한테 화를 냈었어요. 내가 지금 이런 데 가서 놀 기분이겠냐고요. 친구는 제가 욕을 해도 꼼짝도 안 하더니 무작정 끌고 들어가서는 바트를 주문해버리더라고요.
그때가 금요일 밤 10시쯤이라 사람도 엄청 많고 말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계속 술 한 잔 달라, 여기 앉아도 되냐, 이런 시답잖은 소리를 하면서 저희한테 왔지만 제가 반응도 없고 시큰둥하니까 잠시 있다 금방 돌아가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머리도 울려서 잠깐 바람 쐬려고 밖을 나갔는데요. 길에서 어떤 남자가 할머니께서 팔고 계시는 장미 한 송이를 사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때가 시간도 늦었는데다 엄청 추웠는데 그분이 남아있는 꽃을 다 사서 할머니가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사실 왜 자꾸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갔는지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따뜻한 마음씨 때문에 계속 쳐다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갔냐는 친구의 전화에 다시 들어갔는데 술 마시면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자들이 계속 와서 같이 술 먹자고 하는 것도 짜증나고 말소리도 잘 안 들려서 친구한테 그냥 나가자고 이야기했는데요. 가방이랑 겉옷 챙겨서 일어나려는 찰나 어떤 남자 한 분이 저희 테이블로 와서 친구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친구도 그 남자분도 서로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는지 조금만 앉아있다가 가자 하는데 제 표정이 엄청 굳었을 거예요. 딱 30분만 더 있다가 가자고 약속을 받고 앉았는데 그 남자분이 자기 일행 데리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제 옆에 앉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까 밖에서 장미 사고 계시던 남자분인 거예요. 여기 가게에서 술 드시던 분인 줄도 몰랐고 그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앉았다고 생각하니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자 다른 남자들처럼 뭘 막 물어보지도 않고 술 마시자고 따라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때 안주를 하나 더 시켰던 것 같은데 제 앞에 덜어주면서 수저를 새 걸로 세팅해 주더라고요. 뭔가 좀 신기하다는 느낌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려 제가 한잔 하실래요 그랬거든요. 소주 마시면서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위 소리가 시끄럽다 보니 귀에 가까이 대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밀착돼서인지 술을 마셔서인지 아님 비트가 강한 음악 소리 때문이었는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움직이다가 제 손이 그 사람 손이랑 살짝 스쳤는데 제가 손발이 엄청 차가운 편이거든요. 잠시만요 하고 밖으로 나가더니 편의점에서 핫팩을 사온 거예요. 손이 많이 차가운 것 같다고 따뜻하게 하고 있으라면서요. 뭔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편안하다는 느낌을 주고 또 이렇게 챙김받는다는 느낌도 되게 오랜만에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시간 정도 있었을까요? 다른 데로 자리 옮겨서 한 잔 더 하자는 다른 남자분 말에 제 옆에 계셨던 분이 자기는 저랑 따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술집이 아니라 근처 카페로 갔었어요. 헌팅 포차에서 스치듯이 카페인이 잘 안 받아서 커피를 못 먹는다고 했었는데 그걸 생각했던 건지 따뜻한 밀크티를 주문했더라고요. 그날 그 카페에서 해가 뜰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어쩌다 여기 오게 되었었는지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을요. 서로 연락처도 교환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자기 전까지 뭐 하는지 계속 연락했어요. 주말에 약속을 잡고서 오랜만에 미용실 가서 머리도 좀 정리하고 몇 달 만에 새 옷도 샀는데요.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술도 한잔 하는데 뭔가 어디 갇혀있던 제가 꺼내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만나고서 저랑 만나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뭔가 확신이 딱 안 섰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었고 함께 보내는 시간들도 너무 즐거웠는데 이전 연애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인지 선뜻 좋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돌이켜보면 매번 처음에는 다 잘해줬고 항상 좋았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좋지만 언젠간 또 끝이 날 거고 그럼 나는 또 힘들 텐데 그런 굴레로 흘러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까지 가버린 것 같아요. 이런 솔직한 제 이야기를 덤덤하게 했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몽글몽글하고 눈물도 나더라고요. 그날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천천히 와도 되니까 자기가 항상 옆에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 사람한테 제가 조금 더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게 너무 미안했었어요. 그 이후로도 시간 나면 같이 저녁 먹고 주말이면 영화도 보러 가고 그렇게 지냈었는데요. 한 4달 정도 지났을 때인가 그 사람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핸드폰을 병원 관계자가 가지고 있어서 제가 거는 전화를 받으시고 왜 병원이냐는 물음에 교통사고로 들어오셨다고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사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건 물어봐야 한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무작정 크게 다쳤을까봐 엉엉 울면서 택시 타고 병원으로 갔던 것 같아요. 병원까지 가는 그 시간 동안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 사람 많이 다쳤으면 어떡하나부터 시작해서 나를 기억 못하면 눈을 못 뜨면 어쩌지 하는 드라마까지 썼다니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까 골절이 있긴 한데 심각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베드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는데 진짜 어린애처럼 엉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나 이 사람 사랑하는구나, 없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멋진 하늘이 보이는 곳에서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한 몸이 되는 것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일이에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헌팅 포차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난 것도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지금은 결혼 날짜도 잡고 상견례까지 마친 상태라 빨리 같이 살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